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야 하는 2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치매보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넘친다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민규 전문가입니다. 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좀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보험 또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치매. 근데 아직 젊으신 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사실 요즘에는 드라마 봐도 치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대 진단비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험만큼이나 중요한 보험이 바로 2대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는데 고민규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대 진단비 중에서 암, 뇌, 심장 그중에 또 중요했던 뇌와 심장 쪽에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 때 어떤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지 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험은 준비를 잘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 2대 진단비는 보장 범위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대 진단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그럼 2대 진단비가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진단비잖아요. 그렇죠. 개념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네. 일단은 뇌혈관, 뇌 쪽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것으로 뇌 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동안 이상 지속이 되거나 갑자기 좀 말이 둔해지고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오면서 격심한 두통이나 구토가 발생되는 약간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뇌졸중인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발생하는 뇌출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요. 그리고 호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같은 것으로 급성심근색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관상동맥 혈류장애로 심장에 대한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혈액이 원활하게 심장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에 이물질이 조금 발생이 되면서 공급을 방해해 혈관이 막히게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같은 혈관 질환으로 보이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호혈성 심장 질환 같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은 질환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이름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뇌로 공급이 되느냐 심장으로 공급이 되느냐 그 차이일 뿐 똑같이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며 발생되는 질환이라는 점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이름이지만은 거의 비슷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암도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따라서 발병률이 달라지는데 이 2대 진단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굳이 비율을 조금 더 따지자면 남성에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남성에게 조금 더 나타나고는 있지만 남성, 여성 모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령으로 본다면
아직은 조금 젊은 층보다는 50세 이후부터 조금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6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새는 뭐 잦은 음주나 그리고 잦은 흡연으로 인해 발병률은 좀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국의 사망 원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 1위는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암으로 나타나 있고 2위가 네. 심장질환, 4위가 혈관질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발병률이 조금 나이나 연령에 그리고 뭐 남성, 여성에 상관없이 발병률이 점차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광고한 생각보다는 건강하실 때 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지만 여성분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분 다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이 혈관 질환을 미리 알면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알 수 있는 증상들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질병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예방을 했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뇌혈관 질환 증상을 먼저 봤을 때는 뒤쪽에 조금 편측마비라고 하죠. 뒤쪽 목 쪽부터 마비가 오게 되고 언어마비나 의식의 장애가 오면서 말이 조금 안 나오고 의식에 대해 좀 뚜렷해지지 않고 눈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네. 심한 두통과 구토를 동반하는 질환,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똑같이 네. 이런 혈액 순환 자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거나 부종이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나서 네. 5분 이상 흉통이 조금 지속되거나 안정이 됐을 때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좀 의심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조금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런 네. 질환이나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초기 증상들을 알아두면 미리 예방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한 다음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2대 진단비가 어쨌든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탄탄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듯이 일단은 혈관도 그렇고 그리고 심장이나 뇌도 그렇고 일단은 그냥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표를 보시면 일단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I60부터 I65 그리고 I69까지 모든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I20부터 I25까지 모든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별개로 봤을 때는 약간 뭐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도 또 따로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혹시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은 증권을 펼쳐봤을 때 나는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뭐 뇌혈관 질환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확인하셨을 때 앞에 특정자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특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권을 펼쳐보셔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혹시 진단비를 준비했다면 그 이외에 수술비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진단비도 준비를 하시지만 네.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같은 진단명으로 같은 진단 수술 코드를 받았을 때 이 수술비 특약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허혈성 심장 질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질환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혈액이 조금 막히면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약간 튜브를 삽입해서 이렇게 빼내는
이런 네. 이물질 같은 걸 빼내는 시술 같은 것도 수술에 포함돼서 특약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진단비를 준비했다면은 수술비 또한 같이 준비했을 때 좀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이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세트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고요. 이렇게 준비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게 2대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크 포인트, 일단 첫 번째를 보면 내가 가입한 2대 질병 특약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가입을 하셨거나 혹시라도 추가로 필요하실 때는 약관에 해당하는 범위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네. 저희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2대 질병 특약의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협소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본방송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매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또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치매가 어떤 질병이고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우선 치매라고 네. 하면은 젊으신 시청자분들은 네. 무슨 치매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해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은 치매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치매인 줄 알고 막 슬퍼했는데 다행히 치매가 아니라 그냥 조금의 기억에 대한 그 문제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데 정말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 치매보험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정말 지금은 모르지만 그 치매 환자를 이제 모시게 되는 이제 보호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치매에 대해서 일단은 왜 치매가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일단 치매가 무엇이냐. 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노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요즘에 나이가 들었다고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외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치매 환자가 노망 났다가 아니라 정말로 50대, 40대에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치매는 이전에 비해 기억력이 일단 뚜렷하게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때 치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치매하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문가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질환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치매 원인도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치매의 원인은 80에서 90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80에서 90까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거 제가 나이가 든다고 생기는 질병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가 결국은 좀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건데 이게 치매에서 50%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치매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으로 오는 거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대 진단 말씀해 주셨지만 뇌졸중, 뇌출혈 이런 식으로 결국 한쪽 편마비가 오시고 뇌 쪽으로 문제가 있으셨던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후유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가 15%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80에서 90까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치매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어린 분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젊은 분들, 나이가 있는 분들 오늘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치매 보험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생보사냐, 손보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정말 국내외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는 좀 특징을 잡는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치매는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낮아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치료가 제대로 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일단은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경증 500만 원, 500만 원.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경증이 500만 원이 기준이지만 1000만 원으로 풀리는 기준도 있지만 그때는 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표로 한 건 5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중등도 때가 1000만 원씩. 그리고 증증 CDR 척도 3점을 받았을 때가 2000만 원씩. 그 대신 여기서 맨 마지막, 처음엔 다 똑같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만 조금 다른 부분이 생명보험사에서는 생활비 36개월 보증 그리고 종신토록 지급이다라고 되어 있고 손해보험사는 생활비 3년에서 최대 5년 지급. 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왜냐면은 3년 보증 그러니까 36개월은 일단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생활비를 100만 원씩 이거는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이 최대로 설정을 하셨을 때는 36개월 동안 보증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종신토록 지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손해보험사 쪽은 종신보험 쪽이 없기 때문에 이제 3년 그리고 최대 기간은 5년 이러다 보면은 치매에 걸리시고 보호자님께서 생활비를 받는 데 있어서 그걸 당연히 환자분한테 다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는 건데 3년, 5년, 그 대신 종신토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는 좀 생활비 기준이 조금 나한테는 포커스가 맞다 하면은 생명보험사 쪽으로 조금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치매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해보험사는 생활비를 3년에서 최대 5년만 지급을 해주지만 생명보험사는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생명보험사로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일단은 그 부분이 정말 포커스다 하면은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도 요즘에 진단비가 갑자기 뭐 1000만 원, 경증일 때 1000만 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진단비를 좀 더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다 하면 좀 그때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자기한테 맞는 진단금인지 생활비인지 이 부분을 조금 상담 후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생활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증 때부터, 초기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승현 전문가
전문가님, 이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치매 보험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못 받는 보험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단편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치매 보험이기 때문에 네.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난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당연히 저희 네, 부모님과 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당연히 치매 보험 가입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가 네, 좀 들어 보이지만 네, 이제 32살인데 치매 보험을 왜 가입을 했냐? 네. 네, 지금부터 왜 준비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준비를 하면 당연히 비싸지고 저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해지 환급률입니다. 네, 제가 환급률 표를 보여드릴 텐데 뭐 지금 무해지 기준으로 보여드린 건데 네. 제가 2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벌써 116.7%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환급률은 140%, 150%, 네, 160% 넘게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은 80대가 되면 조금씩 환급률은 낮아지지만 그냥 내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했다가 노후에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치매보험 없어도 될 것 같다. 80세가 넘었는데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건 지금 냈던 걸 예전에 젊으실 때 냈던 거를 노후에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리면은 나는 받는 게 없잖아. 네.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내가 걱정돼서 드러났던 보험이 나중에 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서 치매보험 가입할 때는 환급률도 좀 확인하시고 네. 가입하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못 받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이 환급률을 살펴봤을 때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가님, 이제는 치매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간병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뭐 제가 진짜 아까 드라마를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드라마에 계속된 소재로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사실 치매에 대한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노인분들의 이 질병은 사실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드라마에 막 계속 소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문제는 사실 네, 돈적인 문제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네, 표를 보시면 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네, 2,033만 원. 네, 왜냐 한 달에만 요양병원에 가도 180만 원에서 네, 적게 1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드는데 그건 지금 기준으로 180에 190이면 앞으로는 계속 오른다는 말인데 네. 그리고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간병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간병인을 쓰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정말 힘들면 정말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하는 네, 자식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큰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비 100만 원 네, 그리고 국가에서 요양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의 요양 등급을 나눠서 지원을 해주지만 한없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경증 지금 중증일 때 나오는 생활비 100만 원을 준비하셔도 나중 되면 네, 이것도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 최대이고 그 대신 보험사를 2가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팩트인데 네, 2천만 원이 넘는 연간 한도의 그 돈을 내기에는 사실상 보호자를 힘들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꼭 준비하셔서 그 무게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은 꼭 부모님 그리고 스스로도 꼭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1인당 2천만 원 넘게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도 78%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치매 보험에 있어서 좋은 방법들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이 치매가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긴 한데 뭐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치매를
치매 환자를 모시는 이제 보호자분 그리고 치매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일단 6월 달에 FDA 승인을 받은 네,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름이 조금 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아두카누맙. 네. 아두카누맙이라고 FDA 승인을 받아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승인이 돼서 나왔지만 이 약을 먹으면 뭐 늦출 수 있습니다. 무조건 치료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 원래 도네페질 그리고 메말틴 네, 이 부분은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치료지만 조금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 그렇군요. 네, 치매 그러기 때문에 치매는 완치가 없다. 네. 그래서 악마의 질병이다라고 했는데 아두카누맙. 네,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정말 어떻게 쓰일지 일단은 네, 방송에서 나오기에는 FDA에서 승인할 때는 이제 치매 치료제다. 늦추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이건 정말 판을 다시 까봐야, 네, 패를 다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아마 좀 지켜보면 그래도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정확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네요. 조금 그 치매를 늦출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 준비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짚어봤는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치매보험. 네. 내가 생활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라면 생명보험사 쪽으로 네, 진단비 만약에 경증일 때부터 좀 진단비를 높게 받고 싶다 하면은 그 풀리는 네, 시즌들이 있지만 그때를 맞춰서 전문가 상의한 다음에 네, 손해보험사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네. 누굴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하는 거다. 네, 그리고 치매는 악마의 질병이라 불릴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 네, FDA 승인을 받은 아두카누맙 네,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이제 추후에 분명히 데이터상으로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생활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검토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마의 질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에 있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알아봤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보험의 대안으로 불리기도 하는 수술비 보험, 가성비도 넘친다고 하는데 자, 고민규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수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예전 분들은 실비에 대한 거를 굉장히 혜택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적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든 입원을 하든 실손으로 굉장히 대체를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신기술도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안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술비 이런 특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비를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술비 보험의 장점 알아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손보험의 대안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실손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굳이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실손을 준비하셨을 때 갱신이 되는 이런 비율을 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2010년도에 준비하셨을 경우 일단 75년생 남자였을 때 한 달에 보험료는 7,632원으로 네. 나타나져 있는데 1차 갱신 후 2013년에는 9,489원으로 네. 약 24.3% 이상이 인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갱신 후 12,105원으로 27.6%가 인상이 됐고요. 이렇게 3년마다 갱신되는 주기가 있고 1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갱신되는 네. 주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8%, 23.3%, 7.2%, 9.2% 여기에서 나타나져 있는 거는 일단 실손 자체는 갱신이다 보니까 일단은 끝까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금이 있는데 네. 이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험료 엄청 더 인상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라고 해서 실손을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거는 바로 이제 수술비 부분인데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수술비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실손을 해지하는 경우가 나중에는 생긴다고 했는데 이 연령대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또 표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 일단 표를 보시면 10세부터 50대까지는 80%, 70% 대부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가입을 안 하시거나 가지고 계셨던 거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너무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실손을 수술비로 준비를 했을 때 혹시라도 이게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도 하실 텐데 당연히 충분히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4세대 실비로 전환되시면서 약간의 또 혜택도 줄어들면서 보험료는 줄어들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도 수술비로도 보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지만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으로 준비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게끔 준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실손 보험과 수술비 보험 이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 실손보험 자체는 봤을 때는 갱신보험으로서 1년, 3년, 5년마다 갱신되는 주기가 있고요. 보장 금액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비급여 부분이든 급여 부분이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수술비 보험은 갱신 여부는 물론 갱신보험도 있고 비갱신 보험도 있지만 조금 더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왕 준비하실 거면은 비갱신형으로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장 금액 자체는 정액으로 그리고 중복도 가능하시고 반복적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틀어 봤을 때는 충분히 실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3년, 1년 이렇게 갱신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술비 보험은 처음에 비갱신으로 준비 잘 해놓으면 보험료에 있어서 크게 변동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술비 보험은 정액으로,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중복으로, 반복으로,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 실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약간 비례 보상의 개념이고요. 수술비는 매회 그리고 같은 동일 질병의 수술을 하시더라도 동일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수술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반 수술비가 있고요.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져 있는 5종에 대한 수술비도 있는데 여기에도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네. 1종은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 백내장 그리고 뭐 치질 수술이라든가 제왕 절개 그리고 유산이나 축농증, 골절 핀 수술, 인공관절 수술 굉장히 많이 하시는 수술도 이루어져 있고 2종에는 뭐 맹장 수술, 양악 수술, 인공관절, 대장용종, 위용종 등 이것 또한 뭐 건강보험료를 받으시거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술일 것 같아요. 이제 3종, 4종, 5종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 어렵거나 큰 수술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일반 수술비 그리고 종 수술비를 가지고 있다면은 동일하게 중복으로 보상 가능하시고 수술 코드만 맞다면 동일하게 또 이런 수술비 보험료가 나오니까 네.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종에서 백내장 수술을 5번 하게 되면 5번 다 수술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의 보험사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번만 동일 질병에 있어서는 한 번만 지급이 된다라는 회사도 있고 동일 질병에 있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매회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조금 꼼꼼히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회당 지급이 되면서 정액으로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이 종수술비를 제일 먼저 준비하면 될까요? 만약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한다 했을 때? 맞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뭐 종합보험이라든가 운전자 보험에서 수술비 특약을 넣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 이런 설계를 맡기거나 담당자분들한테 저 수술비 보험을 들고 싶어요 네.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일반 수술비를 준비해 주실 거고요. 네. 그 밑에 종수술비를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예전에는 1종부터 3종, 그러니까 이 종수술비가 원래는 생명보험사의 특약으로 있었는데 손해보험사로 넘어오면서 1종부터 3종이 1종부터 5종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고 현재는 1종부터 7종까지 조금 더 많이 확대되어 있는 수술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입하실 때는 일반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또 새로운 게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네. N대 수술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7대 수술비, 18대 수술비, 40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수술비, 종수술비 포함해서 그리고 별개로 혹시라도 수술이나 시술로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이런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술비 부분으로 보완을 했을 때 충분히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중복으로도 보상이 가능하시니까 네. 그리고 보험료 대비 그리고 비싸지 않으니까 네. 충분히 부담 없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술비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종수술비를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여유가 된다면 이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준비하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수술비 보험 준비하신 분들도 내가 종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를 준비를 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문가님이 회사마다 비교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술비 플랜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표를 보고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보험사는 3가지로 좀 종류를 구별해봤고요. A사, B사, C사. 일단 준비 연령은 0세부터 60세까지로 그리고 진단비는 동일하게 혈관이나 혈성 모두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고 5대의 주요 기관인 관열, 비관열. 관열, 비관열은 개복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장비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것 또한 동일하지만 중요했던 수술비, 종수술을 보면은 A사는 1,000만 원, B사는 1,000만 원, C사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술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것 또한 앞서 이승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상품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건강하시냐 유병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충분히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라고 하셨을 때는 전문가나 그리고 담당자분들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충분히 꼼꼼하게 비교를 하셔서 아마 도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실손을 들고 있는데 수술비가 좀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충분한 검토 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부터 5종 수술비 범위가 가장 넓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 수술 쪽의 범위가 넓고 C사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렇게 회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하기보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와드렸던 이분의 보험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보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셨고요. K손해보험 종합보험으로 실비가 포함된 보험이었습니다. 20년 납부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H해상 화재보험과 H생명 종합보험 준비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C생명 치아보험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고 종합보험, 치아보험, 화재보험 준비는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이승현 전문가님, 어떤 점이 문제였으며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저희 다 똑같죠. 네, 저도 결혼을 했지만 네. 보험 준비라는 건 부모님이 해주셨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 와이프가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특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와이프가 그냥 정말로 아는 지인분한테 해가지고 가입했어 사인만 해.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번에 저한테 있던 고객님도 똑같습니다. 네, 40대 중반에 네,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네.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가입은 했대요. 근데 이제 30만 원. 근데 저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을. 하지만 보장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와이프, 네, 와이프의 지인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제가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정말로 상세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네. 네, 일단 총 월납이 29만 4천 원입니다. 네. 29만 4천 원에 일단 기존 보장을 보시면 네. 네, 보험도 네, 4개 정도가 돼 있지만 상해 사망 1억, 질병 사망 2천만 원, 네. 상해 부정이 뭐 6천만 원, 3%부터 6천만 원, 암 3,500, 네, 유사암 200만 원. 네, 뇌혈관하고 허혈성 없으시고 뇌졸중 뇌출혈 1,000만 원씩, 급성신경색 3천만 원.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네, 방금 말했던 종수술비, 네. 네, 상해 수술비도 없으신데 요건 또 종수술비는 50만 원 있으세요. 네. 질병 수술비 없으시고 질병 종수술비 50만 원 있으시고 그다음에 치매. 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치매가 일단 없으신데 조금 관심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골절 화상, 일상 배상 책임, 그리고 치아 보험도 임플란트는 없으시고 이제 보존 치료비 네, 이렇게 있으셨는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바꿔드렸냐? 네, 왜냐면은 뭐 29만 원이 많다 적다보다는 저는 일단 범위를 네, 굉장히 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바꿔드린 거는 일단 KB 손부의 실비가 15만 원 정도 나가던 거를 네. 그 안에 예전엔 실비 말고도 여러 가지 담보들이 좀 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불필요한 담보들은 조금 담보 삭제를 해서 네. 일단 실비 보험을 5만 원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H해상 화재보험은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치아보험도 유지한 다음에 제가 H해상 종합보험 20년 74,700원, 네, M화재 운전자보험 23,000원, 요거 M생명의 암보험 35,674원. 네, 이렇게 해서 총 월납 보험료는 25만 8천 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장은 어떻게 달라졌냐? 네, 네, 요 부분에서 네, 많이 좋아하셨는데 네. 일단 일반 사망. 네, 그래도 자녀분이 뭐
어려서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종신보험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고 상해 사망 1억 100만 원, 네, 질병 상황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를 1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암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3천만 원. 네,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성분한테 많이 발생하는 네, 유사암이 많지만 갑상선 이런 부분도 제가 최근에 봤는데 건강검진 하시다가 갑상선이 또 발견되신 네, 저 어떤 고객분이 계셔서 네. 이 부분 3천만 원으로 늘려드렸고 네.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아까 2대 진단 말씀을 해주셨던 거 2천만 원씩.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종수술비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20만 원, 종수술비 500만 원. 일단 치매를 근데 안 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서 다 보면은 응급실, 비응급실 가는 거 3만 원, 5대 골절, 그리고 암 진단에서 저희가 많이 다루는 표적항암 치료까지. 표적항암 치료비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지만 표적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5천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보험 5천만 원에 표적항암 치료까지 받으면 1억까지 네,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8대 기간 양성종합 수술비 30만 원. 네, 이렇게 했는데 기존 보험료는 29만 4천 원에서 25만 8,854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됐죠? 네, 줄었습니다. 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매월 34,416원이라는 돈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34,000원이 줄어서 이거 뭐 많이 준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보장의 범위는 네, 뇌졸중 뇌출혈이 아닌 2대 진단에서 네, 뇌혈관 질환, 네. 허혈성 심장 질환, 네, 최대한 2천만 원까지 늘려드렸고 네. 표적항암 치료가 없던 부분에 5천만 원까지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한테 이제 감사했던 건 정말 지인분한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놓치고 가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와이프 분께도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범위 넓은 거로 준비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어요. 저한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 아시는 분한테 좀 범위 넓은 걸로 교체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또 이제 리모델링을 맡겨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또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보험을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와 그냥 쉽게 나는 요즘 다이렉트도 잘 나와 있는데 하고 그냥 혼자서 가입하시는 거와 지인분한테 그냥 들어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들어줘서는 네, 도움이 되시겠지만 나에게는 내가 아팠을 때는 정말 보장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꼼꼼하게 네, 내 돈은 재산이다. 보험은 내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꼭 전문가 상담 후에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정말 리모델링 받는 게 좋은지 좀 이런 부분은 상담하셔서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내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보험료가 한 34,000원 정도 줄었는데 이걸 20년 납부로 계산하면은 어쨌든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절약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 같은 경우에도 보장 금액이 3,5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 쪽에 있어서도 없던 부분이 많았는데 보장 금액이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승견 전문가님,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보장 내용을 살펴볼 때 어쨌든 문제점이 많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좀 고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선 많은 시청자분들이 진단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산정특례법도 있고 만약에 암 진단을 받거나 심장 이런 진단을 좀 위대한 진단을 받으면 중대한 진단들을 받게 되면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제가 실제로 지급하는 건 5%에서 10%,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지불해도 끝납니다. 그 대신 여기서 저희가 진단비를 준비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자금입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을 받으시고 뇌 쪽이나 심장 쪽에 중대한 진단을 받으셨는데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나는 일상생활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암은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조금 쉬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단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민기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비 그다음에 수술비는 매회 지급되는지 같은 질병에도 동일 지급되는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그리고 저 암에서 표적항암 치료를 조금 넣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적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면 저렴한 금액에, 왜냐하면 표적항암 치료 한 번에 주사든 약을 먹게 되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서 꼭 표적항암 치료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